늑대가 야생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진 능력 중 가장 뛰어난 감각은 바로 냄새 맡는 능력입니다. 덕분에 후손인 개도 냄새에 진심이죠. 인간이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처럼 개는 코로 세상을 본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개의 코 속 깊은 곳에는 2억 개의 후각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평균 500만 개를 가진 인간보다 약 50배 많은 수치입니다. 게다가 주둥이가 튀어나와서 생긴 긴 통로를 통해 공기가 들어가는 동안 적당히 덮여지게 되는데 이 때문에 냄새 분자의 정체를 왜곡 없이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단두종의 개들에게는 그다지 해당되지 않을 듯하네요. 많은 양의 물질을 안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표면적을 늘리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물리적으로 표면에 무수한 굴곡을 만들어내면 단위 면적당 표면적이 급증하게 되죠. 허파나 소장, 식물의 뿌리, 자동차 필터에서 수건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러한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개의 코 속에도 복잡한 미로와 같은 공간이 있고 그 표면에 대량의 수용체를 분포시킴으로써 엄청난 후각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덕분에 주변에 퍼진 다양한 냄새 정보를 충분히 받아들이고 분석할 수 있죠. 이러한 후각 카미오 구조는 특히 수색견인 블러드하운드에서 극도로 발달되어 있는데 블러드하운드의 후각 수용체는 무려 3억 개에 이릅니다. 이처럼 고도로 발달한 후각은 개를 환경의 화학적 변화에 매우 민감하도록 하죠. 또한 개코 옆면에는 긴 트임이 있는데 이 구조는 들어오는 공기와 나가는 공기를 분리하여 새롭게 받아들이는 냄새가 기존의 냄새와 혼합되는 것을 최소화합니다. 냄새를 보다 정확하게 맡기 위한 구조인 셈이죠. 그리고 개코 특유의 촉촉한 표면은 온도를 파악하는 센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풀숲에 숨은 사냥감의 미세한 온도를 감지하기 위함입니다. 코가 차가워야 따스함을 느낄 수 있을 테니 말이죠. 아무튼 개코의 후각 시스템은 아주 위대합니다. 누군가 훌륭한 말을 했을 때 개코 같은 소리라고 해야 할 판이죠. 독일과 체코의 공동연구팀이 37개 품종 70마리의 개를 데리고 관찰 실험을 했습니다. 약 7,500회에 걸친 개들의 대소변 행동을 관찰한 것이죠. 2년간의 꼼꼼한 관찰 결과 개들이 용변을 볼 때 일정한 방향으로 머리를 두려 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줄에 묶여 있거나 환경이 여의치 않을 때는 그 규칙이 지켜지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 정해진 방향으로 용변을 보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즉 개는 머리와 꼬리를 남북의 축과 평행하게 일치시킨 상태로 용변을 본다는 것입니다. 태양의 위치나 바람의 방향과는 상관없이 일정한 방향으로 용변을 본다는 것은 개가 지구의 자기장을 감지한다는 증거인 것이죠. 실제로 수 킬로미터를 킁킁거리며 돌아다니던 사냥개가 돌아올 때는 마치 내비게이션을 켜놓은 듯 최단 거리로 돌아오는 것이 관찰됩니다. 이러한 능력은 바람의 방향에 취약한 후각 기능을 보완하는 중요한 능력으로서 공간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자기장을 감지하는 방법은 개의 눈에서 찾을 수 있는데 망막 속에 크리토크롬 1A라는 자기장에 민감한 물질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 단백질은 먼 거리를 이동하는 철새의 눈에서 발견되는 물질이죠.
개들도 같은 기능을 이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개에게는 세상이 좀 흐리멍텅하고 칙칙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렇게 남북이 구분되는 풍경이 펼쳐져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300km를 걸어 집으로 돌아온 진도의 백구나 집을 향해 무려 4100km를 여행한 미국 바비의 사연이 놀라운 건 분명하지만 녀석들의 체내에 생체 나침반이라는 치트키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문득 버림받은 많은 유기견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지 않는 건 아닐까 하는 섬뜩한 생각도 듭니다. 식용목에 속하는 개는 육식동물을 뜻하는 카니보라 그대로 고기를 먹던 동물 무리의 자손입니다. 식용목의 동료들을 봐도 개의 입을 열어 이빨만 봐도 도대체 풀을 먹을 것 같지 않게 생겼죠. 아마도 인간과 개가 처음 만났을 몹시 추운 환경은 어차피 사람이 먹을 곡식도 부족했기 때문에 개의 입장에서는 음식상의 부담이 없었을 겁니다. 자연에서의 식성대로 사람이 사냥한 짐승의 부산물이나 생선을 먹으면 되니까요. 하지만 개들이 인간의 농경사회에 덩달아 편입되면서 사람들이 주는 탄수화물 식단에 적응해야만 했습니다. 사람이 먹을 단백질도 없는 환경에서 고기를 기다렸다가는 굶어 죽기 딱 좋죠. 그래서 현대의 많은 견종들은 거의 완전한 잡식성이며 일부 품종은 사람처럼 입에서 아밀라제가 분비되기 때문에 곡식을 소화하기 적합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람과 함께 단백질만 있는 환경에서부터 탄수화물 중독 사회까지 넓게 분포하는 개들은 사람의 처지에 맞춰 조금씩 다른 식단이 권장됩니다. 견종에 따라 필요한 영양 성분이 조금씩 다른 것이죠. 예를 들어 티베트의 유목 생활을 함께 해온 마스티프 견종은 실제로 생고기 100%의 식단에 맞춰져 있는 반면 멕시코의 옥수수 농경 생활에 적응해온 치와와의 경우에는 사람이 먹는 탄단지 비율과 거의 동일하게 먹도록 진화했습니다. 마스티프에게 밀가루를 먹이는 것이 문제인 만큼 치와와에게 단백질만 먹이는 건 역시 매우 곤란하죠. 그렇게 오랜 기간 적응해왔음에도 사람의 먹거리 중에는 개에게 치명적인 음식들이 있습니다. 조상의 식단이 육식에 바탕을 두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식물성 물질들을 개의 소화기관이 처리해내지 못하죠.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카카오 열매로 만든 초콜릿입니다. 인간에게는 좋은 점이 많은 테오브로민이라는 물질이 개에게는 매우 위험한 독극물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테오브로민은 신의 음식이라는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개에게는 신에게 불려가는 음식인 것입니다. 그 외에 우리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지만 개에게 위험한 음식으로는 자일리톨 껌, 양파, 마늘, 건포도, 마카다미아 열매 등이 있습니다. 자일리톨 성분은 췌장을 공격해 빈사 상태에 빠지게 만들고 양파나 마늘에 함유된 자극성 물질인 알릴 프로필 다이설파이드는 개에게 심각한 빈혈을 유발하고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또 건포도나 마카다미아 열매 역시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마비 증세를 일으켜 매우 위험하죠. 마카다미아 초콜릿은 사람에겐 분명 맛 좋은 간식이지만 개의 입장에서는 극약을 맹독으로 뒤집어 씌운 끔찍한 독극물입니다. 반려견이 있는 집에서는 위험물질 취급하듯 조심하셔야만 하죠. (1914년) 독일의 본 오버카셀에서 14,000년 된 무덤이 발견되었습니다.
무덤에는 남녀 한 쌍과 함께 개 한 마리도 나란히 매장되어 있었는데 영생을 기원하는 적철광을 뿌리는 등 정식 매장 의식이 치러진 것으로 보아 이 남녀와 개가 아주 각별한 사이였음을 추측할 수 있죠. 개와 인간이 가족처럼 친밀했다는 증거가 최소 14,000년 전이라는 것은 그보다 훨씬 전부터 함께 살아왔고 유대관계를 쌓아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유전자 연구 결과 개와 늑대가 나뉘기 시작한 시점은 약 4만 년 전이며 길게 보면 200만 년 이전부터 늑대 그 자체로서 인간과 함께 살아온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개는 행복한 마음과 안정감, 포근한 촉각을 주고받는 반려자로서 우리 곁에 있지만 처음부터 이러한 관계는 아니었을 겁니다. 환경의 압력이 거세었던 수렵시대의 삶을 떠올리면 개와 인간의 상호 필요 조건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우선 사람이 낮 시간 활동에 특화된 반면 개는 밤 시간 활동에 적합한 동물입니다. 함께 있으면 서로에게 불침번을 서는 꼴이라서 야생에서의 생존력이 높아지게 되죠. 인간은 색깔 감각에 뛰어난 과일 식성의 생물군에서 왔고 개는 동물의 냄새에 전문화된 육식성의 생물군에서 왔습니다. 즉 인간에게는 뛰어난 시력이 개에게는 인간이 넘볼 수 없는 강력한 후각이 있으므로 이들 두 동료의 연합은 사냥시티의 대단한 능력을 발휘했을 것입니다. 또 고추 서서 걸어다니는 인간은 덩치에 비해 꽤 높은 시각을 가지고 있어서 먼 곳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의 눈은 밤에 사물을 잘 구분하는 시력을 가졌죠. 인간의 높은 지구력과 개의 빠른 속력 역시 서로에게 아주 매력적인 장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냥감에 대한 인간의 끈질긴 추적,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폭발하는 개의 속력은 잘 맞는 궁합이죠. 양손을 쓰는 인간은 도구를 사용할 수 있고 사냥감을 들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개는 인간에게 뛰어난 방향 감각을 공유해줍니다. 캄캄한 밤, 낯선 곳에 있더라도 쉽게 돌아올 수 있었을 겁니다. 한 생명체에게 모든 기능을 때려 넣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동시에 전혀 효율적이지도 않습니다. 두 종의 생물이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 좀 더 생물학적으로 말하자면 각 종의 유전자 설계도에 존재하지 않는 기능을 서로 공유하는 것을 공생이라고 하죠. 자연계에서 공생은 생각보다 아주 흔한 현상입니다. 아마도 개와 인간은 흔히 상상하는 것보다 간단히 만나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며 험한 세상을 건너왔을 것입니다. 수렵시대가 지난 지금도 개와 사람은 여전히 서로의 모자란 부분을 메우고 있는 듯해 보입니다. 개는 인간을 끊임없이 F의 세계로 안내하고 있고 인간은 개를 T의 세계로 인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약합니다. 개는 늑대가 가진 놀라운 능력들을 사람에게 공유해준 소중한 존재입니다. 물론 인간도 개에게 많은 것을 공급하고 있죠. 수만 년간 쌓아온 서로에 대한 애착으로 인간과 개는 미래에도 변함없이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